불을 손에 넣는 단 하나의 법칙. 이 책은 철학적인 책이 아니라 실천서이다. 과학적인 방법이며 실패란 있을 수 없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이 책도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추남 나비스쿨. 여러분 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댓글과 슈퍼땡스로 함께 나비 효과 일으켜가 주세요. 자, 유명한 책이죠. The Science of Getting Rich라는 제목이고 정말 많은 출판사에서 이제는 저작권이 풀렸기 때문에 엄청 많이 쏟아내는 책이죠. 책추남이 처음 샀을 때 보니까 2005년이네요. 자, 이렇게 핏띠가 되어 있었어요. 1990년 초판 발행. 몇몇 성공자들 사이에서만 약 1세기에 걸쳐 계속 읽혀온 부자들이 숨겨진 교과서. 드디어 번역. 네, 실제로 이 책은요. 나폴레온 힐, 로버트 슐러, 시크릿의 론다번, 앤서니 라빈스, 데일 카네기, 혼다 켄, 빌 클링턴 등등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보면서 느끼는 건 이 뜻의 본질 혹은 이 뜻의 원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게 만듭니다. 서문은 이렇게 들어가죠. 이 책은 추상적인 이론의 나열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부유해지고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철학적 이론을 연구할 시간이나 기회가 없어서 그 실천 방법이 나오게 된 과정은 알지 못하지만 과학적인 해결 방법을 배우고 앞으로의 행동 원칙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중에서 이야기하는 근본 원칙은 예를 들어 전기활동의 법칙에 관한 에디슨이나 마르코니 등이 발표한 이론과 같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실천한다면 이 원칙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다양한 철학적 이론에 대해 보다 깊이 알고 싶고 그 이론적 근거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하여 그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이론론이란 하나가 전체이며 전체가 하나이다라는 이론으로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모양의 많은 원소들이 어느 하나의 물질에서 모습을 바꾼 형태라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최근 약 200년 사이에 서서히 서양 사상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 이론론은 전체 동양 사상의 근본이며 더 나아가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쇼펜하워, 헤겔, 에머슨 등의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쓰면서 많은 철학적 이론을 배제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평이하고 간결한 내용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 중에 언급된 행동 지침은 철학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낸 것들로서 철저히 검증되고 지극히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것들입니다. 혹 철학 이론에 이르는 과정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앞에 예로 든 철학자들의 작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철학자들이 도달한 이론을 통해 값진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이 책을 읽고 반드시 그 내용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의 장점은요. 멋지게 이 책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요약 아주 핵심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사고하는 물질입니다. 사고하는 물질은 근본적으로 우주 공간의 구석구석까지 퍼지고 침투하고 충만해 있습니다. 근원 물질 속의 사고는 그 사고가 그려낸 대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 속에서 물질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 생각을 근원 물질에 전달하여 자신이 생각한 물질이 만들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경쟁이 아니라 창조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심과 무관하며 창조력으로 가득 찬 무형의 존재와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 진지하고도 생생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함으로써 무형의 존재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인간의 정신과 무형의 존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생각이 무형의 존재에 전달됩니다. 인간은 지속적이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통해 무형의 존재와 하나가 됨으로써만이 창조적인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것의 이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려야 합니다. 그 이미지를 확실하게 지켜가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한 신에게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비전을 확실히 하고 그것이 현실로 주어진 데 대해 진지하게 감사하는 일에 자신의 여가 시간을 써야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속의 비전을 확실히 새기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형의 존재에 인간의 비전을 전달하고 창조력을 움직이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창조적인 힘은 자연계의 성장이나 산업적 그리고 사회적 질서가 만들어낸 기존의 경로를 통해 작용됩니다. 인간이 이미지로 그린 모든 것은 이 가르침을 따르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확실히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기존의 유통 경로를 통해 인간에게 올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오는 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인간은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만이 그를 현재 위치보다 큰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인간은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여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성공적인 방법으로 그날에 맞춰야 합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것 이상의 가치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거래가 삶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적 사고를 지켜나감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발전적인 생각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얻게 될 부는 자신들이 그린 비전의 명확함, 목표의 확고함, 신념의 강도, 그리고 감사의 깊이와 정확히 비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요약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책추남이 조금 도움을 좀 보태본다면, 이 무형의 존재, 감사의 마음으로써 하나가 된다. 이런 것이 지금 핵심 포인트로 책추남에겐 보이는데요. 여러분, 책추남이 간헐적 몰입이라는 책에서 사실 현재까지 제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 이상의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는 제로 포인트 필드 아시죠? 요새 양자역학에서 쓰고 있는 한 가설의 이름인데요. 가설로 보기에는 너무나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볼게요. 소위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우주의식과 소통이 원활하여 그로부터 여러 가지 훌륭한 능력을 얻어낼 수 있다. 칼 융. 여러분, 세계적인 정신의학자로 널리 알려져 계시죠?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존 에클스 경은요, 뇌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일련의 에너지 패턴을 받아들이는 수신기에 지나지 않는다. 뇌는 마음의 근원이 아니며 오히려 마음이 뇌를 제어하며 뇌는 라디오처럼 수신장치로서 기능한다. 생각은 전파와 흡사하고 뇌는 라디오와 같다는 의미이다. 테슬라 자동차가 이름을 따온 니콜라 테슬라, 엄청난 천재 발명가죠. 나의 뇌는 리시버, 수신기일 뿐이다. 우주의 비밀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에너지, 주파수, 그리고 진동에 대해 생각하라. 성공학의 거장 나폴레온 힐 너무 잘 아시죠? 인간의 뇌는 자연의 거대한 지식 저장소에서 보내는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수신기이며 인간은 그 에너지를 받아 명확하게 사고를 할 수 있다. 오프라 윈프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힘이 있는데 그 근원과 계속해서 스스로 연결시키면 그 위대한 힘이 자신 안에 있던 에너지와 능력들을 이끌어낸다. 책추남이 엄청난 팬심을 갖고 있는 사이토 히토리 씨, 천재 사업가죠.
우주의 중심에는 매우 거대한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과 사람의 마음은 직접 연결되어 있다. 모든 지혜는 우주의 중심에 놓여 있다. 또 세계적인 경영자로 널리 알려진 이나모리 가죠. 우주의 어딘가에는 지혜의 창고와 같은 장소가 있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창고에 쌓인 지혜를 새로운 발상이나 아이디어 혹은 창조력으로 꺼내서 사용한다. 자, 루퍼트 셀트레이크, 형태장 이론으로 노벨상 후보로 회자된 세계적인 과학자죠. 두뇌는 정보를 저장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우주에 저장된 정보들을 송수신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자,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 핀반 롬멜도 모든 정보는 우주에 떠있는 영혼이 가지고 있다. 두뇌는 이 정보를 받아쓰고 재생하는 기능만 수행한다. 퓰리처상을 3회나 수상한 에드워드 올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적 아이디어는 무의식에서 온다. 나는 아이디어를 찾아 나서지 않는다. 아이디어가 나를 찾아온다. 자, 모두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무형의 존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우리 뇌가 수신기처럼 그 무형의 존재와 혹은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부르던 우주의 중심이라고 부르던 별의별 얘기가 다 있죠. 아카식 레코드라고 부르던 그 다양한 그 영역과 여러분 연결되는 것이 핵심인 거죠. 왜냐하면 주파수가 맞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진동 주파수가 높아야 이곳과 연결될 수가 있겠죠. 어떤 구독자분께서는 간헐적 몰입을 쓰고 당신은 천재가 되었습니까? 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건 수행의 영역을 통해 우리가 정말 평생 그냥 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러한 통찰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는 것과 그 통찰이 없이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건 또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멀리 오로라를 보고 싶어 이제 그 북유럽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할 때 어디에 있는지, 오로라가 어떤 현상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과 또 그곳을 향해 가서 그것을 보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추남도 그쪽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에 있다. 단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로라가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로라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역할을 하셨다고 보면 되고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 이름도 코코치, 그렇죠? 저를 어떤 선생님, 교장 선생님, 스승님, 아니요, 그런 단어 제가 원치 않고요. 또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되고요. 그런 것보단 저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배우고 여러분도 제게 배울 게 있다면 함께 배우는 코코치의 관계로 그렇게 같이 걸어가면 좋겠다는 게 책추남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이걸 확 정리를 해버리죠. 이 모든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얻게 될 부는 자신들이 그린 비전의 명확함. 자,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알아야죠. 이것도 여러분 물론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의 애벌레가 아닌 여러분의 나비, 여러분의 백조가 원하는 참된 나가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목표의 확고함. 그렇죠. 그리고 신념의 강도, 감사의 깊이와 정확히 비례할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이 맞아야 여러분의 그 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부가 여러분에게 온다는 얘기죠.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하지만 이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깊은 의미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요령을 익히고 실제 그것을 살아간다는 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책추남이 그 얘기 드리잖아요. 언제나 무엇을 새로운 걸 알게 됐을 때 4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무의식적 무능 상태. 예를 들어 부시맨이 자동차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 그렇죠? 근데 부시맨이 자동차를 처음 봤어요. 그렇죠? 본다고 해서 이 자동차를 몰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의식적 무능 상태죠. 근데 어떤 운전자가 부시맨에게 이제 운전을 가르쳐 준다고 해볼게요. 아니, 여러분 운전하시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처음 운전했을 때 벌벌벌벌 하죠. 그렇죠. 별의별 게 다 신경 쓰이고 그게 의식적 유능 상태. 의식할 때는 할 수가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몸에 익혀지지 않거나 아직은 어색한 상태죠. 마지막 단계 무의식적 유능 상태. 이제 요새 운전하시는 거 보면 아마 자동화된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익히는 단계 마스터의 단계죠.
책은 그 두 번째 단계를 가능하게 열어주는 것 같아요. 의식적 무능 상태까지. 자,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만이 책추남 나비스쿨에서 끊임없이 이야기 드리죠. 삶을 삶으로. 그러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코코칭 시스템.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가 서로를 코칭하는 시스템. 두 번째, 키북. 한 권이 100권을, 1000권을, 10,000권을 꿰뚫는 이런 책과 같은 책들이죠. 그리고 커뮤니티. 이런 이야기를 함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독서 토론을 하는 거죠. 책을, 사람을 만나고 서로의 진동 주파수를 높여주는, 그리고 제3의 관점을 출현시켜주는, 그렇게 디자인된 것이 바로 책추남 나비스쿨 독서 모임 북살롱들이죠. 이렇게 이런 변화의 효과적인 시스템 안에 나를 잘 이렇게 위치시킬 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안으로 변화가 스며들어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확실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책추남이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변화와 성장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 좋은 지혜들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책으로 함께 읽고 나누고 토론하면서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멋지게 성장하는지 한번 직접 실험해 보세요. 책추남 나비스쿨은 손안에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추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여러분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하시는 첫걸음이 되실 것입니다. 이 나비 효과를 함께 일으켜 가시는 우리 나비님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